오늘날의 한국에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일상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세계의 상식을 뒤흔든 거대한 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세계 각국의 문화적 질서와 시민의식을 통해 인간 사회의 본질을 탐구하는 심층 다큐멘터리 시리즈 글로벌 시각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적인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로 선정된 곳은 바로 한국 코리아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주목한 곳은 유명한 관광지도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울역 서울스테이션에 이른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는 지극히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역사 안에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고 묵묵히 걸으며 서로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 누구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아무도 고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이 도시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지켜보던 BBC의 앵커 레이첼 모건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티켓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컬처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마치 타인을 온몸으로 배려하듯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 뿐이며 딱히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당연해 보이는 규범이 왜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이 스크립트에서 우리는 BBC의 렌즈를 통해 한국의 일상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BBC의 간판 앵커 레이첼 모건입니다. 그녀는 국제 정치부터 인권 문제까지 날카롭게 파헤치는 것으로 정평이 난 기자입니다. 냉철하면서도 때로는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그녀의 내레이션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의 첫 회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제작팀은 서울의 거리를 취재했고 방대한 분량의 영상 중에서 한 장면을 골라냈습니다. 바로 서울역의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제작진의 후문에 따르면 편집회의 당시 이 영상은 너무 평범하고 밋밋하다는 이유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괄 프로듀서의 결단으로 이 영상은 다큐멘터리의 오프닝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스튜디오의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개찰구를 질서 정연하게 통과하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물 흐르듯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묵묵히 걷고 있었고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레이첼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조화 소셜 하모니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게스트로 참여한 독일의 한 사회학자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대가 행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마다 고성과 몸싸움, 그리고 내가 먼저라는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에 감도는 침묵과 질서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스튜디오의 한 패널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제 자신에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풍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레이첼은 차분하게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윤리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통근 풍경이 전 세계인들에게는 경이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규칙, 그것은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미학일지도 모릅니다. 레이첼의 시선은 다음 영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깊은 차원의 규범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정돈된 침묵에 놀란 제작진은 다음으로 카메라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객차 내부로 돌렸습니다. 아침 출근길,
이른바 지옥철이라 불리는 러시아어 시간대였습니다. 객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손잡이가 부딪히는 소리, 열차가 달리는 진동음, 그리고 건조한 안내방송 소리뿐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봐도 그 이상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 영상을 지켜보던 레이첼은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건 대화 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카메라가 좌석 끝에 앉아있는 한 초등학생을 비췄습니다. 책가방을 맨 소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의 움직임조차 차분했습니다. 그 옆에 앉은 같은 교복을 입은 소녀 역시 교과서로 보이는 책을 펴고 묵묵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김지민 군과 이서연 양이었습니다. 취재 후 제작진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을 던졌을 때 두 아이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스튜디오의 한 게스트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국의 통학 열차에서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떠들거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트는 게 일상입니다. 이어폰을 쓰지 않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문제로 보도되기도 하죠. 그에 비하면 야애들은 얼마나 평온합니까? 레이첼은 이 규범이 단순한 규율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혼날까봐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침묵의 미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암묵적인 약속이 말없는 가운데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고 자신 또한 이 질서의 일부로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이미 그들의 뼛속 깊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이건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문화 속에 스며든 타인에 대한 배려의 형태입니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이 사회가 공공의식에 대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몇 세대에 걸쳐 물려준 조용한 정직이 무심한 일상 속에 구현되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프로그램은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역과 지하철 2호선이 보여준 한국의 고요한 질서에 감동하던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소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역 마이홍동 스테이션의 승강장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아침 러시아워의 열차를 기다리며 줄을 선 사람들을 포착했습니다. 모두가 발밑에 안전선 스크린도어 라인을 지키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줄의 중간에 BBC 앵커 레이첼 모건이 서 있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그녀 또한 승객의 한 사람으로서 줄을 서며 질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풍경에 갑작스런 파문이 일었습니다. 줄의 중간으로 한 여성이 불쑥 끼어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그녀는 앞만 응시하며 망설임 없이 레이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레이첼은 당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여성은 뒤를 돌아보며 불쾌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뭘 봐요? 나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What are you looking at? I am in a hurry. 이 한마디에 승강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렌즈 앞에는 나 바쁘다는 이기심이, 그리고 그 뒤로는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질서를 지키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 영상이 스튜디오에 투사되자 패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인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솔직히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앞서 극찬했던 한국의 규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레이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그 여성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I am Chinese, not Korean. 오케이. 레이첼이 내레이션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뱉는 순간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끼어들기는 애초에 무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앞서 칭찬받던 한국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었군요. 스튜디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한국 질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화적 차이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정직함은 국가에 따라 다른가라는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중국 사회학자 장래희 교수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입니다. 중국에는 여전히 먼저 가는 사람이 승자라는 강력한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새치기는 때로 악의가 아닌 효율성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레이첼은 그의 의견을 수용하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문화는 확실히 다릅니다. 저도 중국 취재를 갔을 때 질서에 대한 개념 차이에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 깊은 곳을 응시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윤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기 위해서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질서입니다. 스튜디오의 다른 게스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질서. 그 말의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게스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도시의 품격에 관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토론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금 떠오른 질문은 한국인의 규범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내재화된 윤리관의 축적,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시각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첼은 조용히 의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가치관은 어디서 잉태되는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다시금 서울의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초등학생의 작은 행동이 또다시 전 세계의 마음을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레이첼과 제작진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한옥마을 버컨 한옥 빌리지 인근에서 다음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깊은 거리 풍경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교차로. 그 속에서 제작진의 카메라가 우연히 향한 곳에 한 초등학생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우산을 쓴 채 조용히 신호등을 기다리는 소년. 그의 이름은 김지민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 차도 사람도 없는 한적한 도로였지만 소년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소년의 시선이 유한히 발밑을 향했습니다. 보도블록 가장자리에 떨어진 작은 지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군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고 행인들은 목적지로 향하기 바빴습니다. 지민군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집어들더니 근처에 있는 파출소 폴리스 박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파출소로 향하는 그 작은 등. 이 장면이 스튜디오에 송출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지민군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주저없이 올바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SNS에 올라가지도 뉴스에 보도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내면이 옳다고 믿는 바를 믿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스튜디오의 게스트들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칭찬받기 위해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연스럽게 행동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성립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의심 없이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스튜디오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아무도 보지 않기에 그 정직함은 더욱 빛났습니다. 멀어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레이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오랜 세월 길러온 조용한 양심 사일런트 콘션스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여준 지민군의 정직한 행동은 스튜디오를 깊은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그 행위의 순수한 아름다움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정직함은 도대체 어디서 가르치는 것일까? 어른이 지민군에게 시킨 것도 아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내면의 오름을 당연하게 선택했습니다. 레이첼은 이 감각의 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의 한 공립초등학교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일과 중에는 명확하게 배정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시간 클리닝 타임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즉시 도구를 들고 자신의 교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화장실 청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감시도 강압적인 명령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차분하고 진지하게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닥을 닦고, 어떤 아이는 칠판을 지우고, 어떤 아이는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마치 늘 해오던 일과처럼 각자의 몫을 해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레이첼은 카메라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학교 청소는 전문 용역 업체가 담당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다.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아동 노동이라며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국의 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교육 에듀케이션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스스로 가꾸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과 연결됩니다. 레이첼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 교육 방식이야말로 지민 군과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청소 풍경,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행동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가치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실물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으며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날 밤 레이첼은 호텔로 돌아와 취재 수첩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제도가 아니라 습관이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무언의 훈련을 통해 뿌리내린다. 그들은 누군가 보고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에 더욱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나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스튜디오가 한국의 초등교육에 감동하고 있을 때 제작팀은 또 다른 영상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배경은 2023년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응원단으로 거리는 환호와 흥분으로 가득 찼고 하늘에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난 후 거리에는 종이컵과 빈 깡통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동양인 여성. 그녀의 이름은 장유진 쟁 요유진,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와 장갑을 손에 들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발밑에 흩어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그녀에게 의한 혹은 경멸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홀로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광경을 목격한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아무런 요구 없이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아닐까? 이 게시물은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BBC의 특집 방송은 그녀의 모습을 영상 자료로 소개했습니다. 스튜디오 스크린에 투사된 그녀의 뒷모습은 지극히 고요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과장된 몸집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하나씩 쓰레기를 주울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게스트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관철하고 있는 겁니다. 제작진이 사후 인터뷰를 위해 장유진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위선자라거나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비웃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다시금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믿는 옳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비웃음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뒷모습으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레이첼 또한 스크린 속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인의 품격은 제도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로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첼 모건은 파리의 거리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장유진 씨의 모습을 응시하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 그것은 어쩌면 이런 무명의 개인들에게 깃들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소개된 통근길의 질서, 지하철 안의 정적, 초등학생의 정직함, 그리고 청소라는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이 파리에 있는 한 여성의 행동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해외 각국의 반응이 소개되었습니다. 프랑스 뉴스 앵커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선행을 하는 사람이 뉴스가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선행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다른 해외 평론가는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기적처럼 칭찬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사회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얼핏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코멘트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뉴스로서 놀라움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공질서, 모두가 줄을 서고 차내에서 조용히 하며 분실물은 반드시 돌아오고 공공장소에서 감사를 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계의 눈에는 기적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스튜디오의 한 외국인 게스트가 진심을 담아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보통 오디너리는 어쩌면 세계의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레이첼은 다시 한번 스크린의 영상을 응시하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특집을 제작하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아름다운 일상이 여전히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일상을 뉴스로 만드는 우리들의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스튜디오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시간 길러온 흔들리지 않는 문화입니다. 어쩌면 이 당연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